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도 둘 다 극한 직업이에요. 애널이 많이 법니까? 펀드 매니저가 많이 법니까? 안녕하세요. 오동립TV의 오동립입니다. 오늘은 주식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IBK 연금보험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네, 책도 19년도에 출판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책 많이 파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런 종류의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한 10,000권은 넘게. 부장님이 총 주식 투자를 하신 게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2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개인적인 투자는. 제가 원래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였거든요. 대형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하다가 현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회사 자금을 운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18년부터. 근데 애널리스트 많이 벌지 않나요? 애널리스트도 많이 버는데 자기 생각이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금융 업종에 세 가지 업종이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하나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중개해주는 세일즈, 브로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분석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애널리스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자기 섹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제 개별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이제 채권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요즘에 또 원자재 시장도 요즘에 많이 또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파트를 분석을 해서 펀드 매니저에게 이제 권유를 하죠.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가 그 좋은 정보를 가지고 아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그 회사랑 거래를 해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증권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주린이거든요. 전 주식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돈 가지고 건물 사러 오시다 보면 저도 그분들한테 주식을 또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궁금증이 저부터도 있어요. 예전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3, 4천 날리고 다시 또 투자했다가 또 몇천 날리고 이 방송은 와이프 보면 안 되는데 애널리스트가 그 회사 분석을 했잖아요. 네. 좋다고 분석했는데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나요? 뭐 책임은 없는데 그럼 거꾸로 네. 애널리스트가 분석 잘해가지고 투자가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뭐 자기가 번 돈 애널리스트한테 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분석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뭐든지 그렇지만 이제 투자의 의사결정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보는 게 낫고. 그러면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시면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좋은 투자였던 의견을 제출한 그런 사례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업종을 분석했던 게 아니라 채권 애널리스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나라의 이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금리의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빌딩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개별 기업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거시경제, 그다음에 이자율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 생활할 때 좀 평정을 하고 넘어왔거든요.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단기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투표를 합니다. 아, 요번 단기에는 A라는 애널리스트가 잘했어. 내지는 B가 잘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해서 예. 1등을 뽑아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언론사마다 뭐 1년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섹터에서는 제가 그 상을 제일 많이 받죠. 그럼 상만 타는 게 아니라 상금도 있나요? 보너스 뭐 이런. 아쉽게도 없습니다. 연봉 협상에 조금 도움이 회사하고? 예.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 제가 둘 다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에 대한 처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박해졌어요. 네, 너무 많이 이제 생겨서 그러나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는 애널리스트가 주로 법인 기관 투자자에 대한 그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기관 투자자가 거래를 많이 해줘서 그래서 이제 회사 수익에도 많이 기여를 했는데 요즘에는 기관 투자자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그런 어떤 비중이라든가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애널리스트도 조금 예전보다는 인센티브를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버냐고요? 뭐 기본적으로 시니어 애널리스트들은 억대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인센티브까지 합치면은 뭐 한 두세 장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사실 두세 장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업무의 시간과 강도로 보면 일용 노무직이라고 막 이제 저희끼리는 좀 자주 섞인 얘기를 하거든요. 금융업에 너가 단가요? 네.
왜냐하면 쉴 시간이 없어요. 이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은 늘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수시로 물어봅니다. 뭔가 그 뉴스가 뜨거나 어떤 정보가 발표되면 툭 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래요. 그럼 뭐 그거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그냥 깨어있는 시간은 일하는 시간인 것 같고. 많이 벌긴 하지만 그만큼 그 돈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이제 12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도 있었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저 탈모도 좀 왔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거 심으신 건가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약 먹는 거 아시죠? 이제 저희 나이 때는 또 없어지거든요. 이 모든 탈모의 원인이 스트레스 시작되니까. 그렇죠. 저는 많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그럼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저는 안 받아요. 그러면 이제 펀드 매니저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어떤가요? 일단 사실 또 펀드 매니저도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고요. 그렇죠. 제가 개별 주식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투자하고 뭐 채권도 투자하고 뭐 해외 투자도 하고 유가증권 운용을 총괄하는 증권운용 부장이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그런 개념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식이 안 좋다 싶으면 이제 채권을 투자하면 되고 국내 시장이 안 좋다 싶으면 뭐 해외로 투자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맞서 이렇게 싸우는 이런 느낌인데 저 말고 이제 자산운용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 섹터의 펀드 매니저라든가 내지는 이제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프랍 트레이더라고 해서 하루하루 뭐 데일리 트레이딩 해가면서 좀 돈을 벌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 시장에서만 그냥 주장창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죠. 그 손익 자체가 매일매일 나와요. 그거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예전에 보험회사 가면은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막대 그래프 그려놓고 실적표 하잖아요. 네. 부동산은 그런 건 없어요. 저희 회사도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계약 몇 개 했는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가을쯤 되면은 전화하죠. 야, 너 올해 지금 계약 몇 개인지 알지? 너 그렇게 되겠어? 너 내 방으로 와봐봐.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조언하는 것까지가 자기 역할이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책임이 없죠. 근데 펀드 매니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도 둘 다 극한 직업이에요. 자기가 좀 더 어느 쪽 성향이 맞느냐 하는 부분인데 약간 이제 자기는 좀 연구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나 혼자 논리를 개발해서 남에게 설명해 주는 거 이런 걸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애널리스트가 이제 맞는 거고 난 다 필요 없고 동물적인 감각 딱 차트를 보면 나는 이 주식이 얼마 갈지 보인다. 약간 심리는 비슷하게 그렇죠. 뭔가 있다. 그분이 잠깐 왔다 간다. 그거를 이제 저희끼리 비속어로 매사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가 조금 더 맞긴 하겠죠. 애널이 많이 법니까? 펀드 매니저가 많이 법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 매니저 얘기하면은 이제 자산운용사에 있는 매니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운용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조금 이렇게 연동돼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성과가 좋으면 여러 사람들이 그 펀드에 서로 가입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펀드에 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기가 관리하는 이 펀드의 자산이 높아질수록 그 운용사는 그 펀드 자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게 돼 있어요. 수수료에서도 몇 프로가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그럼 이제 수탁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똑같은 매니저라 하더라도 A라는 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의 수탁고가 뭐 예를 들면 뭐 1조가 됐다. B라는 매니저가 관리하는 수탁고는 뭐 예를 들면 1000억밖에 안 된다. 그럼 이제 10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꼭 10배만큼의 어떤 연봉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수탁고에 비례해서 회사에서 이제 인센티브를 좀 지급해 주니까 그렇게 스타급의 펀드 매니저가 되면 애널리스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겠죠. 직업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 제가 직업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고 싶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좋습니다. 한번 여쭤본 거고요.